볼게요. 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 이제 명제는 집합이랑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혹시 집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게 집합이었죠, 얘들아?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 집합이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에 가까운 수의 모임, 요거 집합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집합이 아니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됐었는데 명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정의는 일단 뭐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인데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뭐 7은 자연수이다, 이런 식 맞죠? 근데 이게 너네 이 문장을 읽고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으면 명제야. 틀리든 맞든. 근데 이거 어때? 맞죠? 그럼 명제라는 거야. 이런 느낌의 명제 내용입니다. 이는 홀수이다. 요거 어때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근데 이것도 명제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꼭 문장뿐만 아니라 식도 가능합니다. 이거 어때요? 참인 명제 맞죠? 왜냐면 3이 2보다 큰 거니까 참이잖아. 그 명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잘 봐. 이렇게 문장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가볼게요. 혹시 손흥민은 축구를 잘한다? 이거 명제입니까? 일단 참인 것 같지만 당연히 손흥민보다 잘하는 축구 선수 많죠? 그럼 그 선수들 입장에서 손흥민은 나보다 축구를 잘하지 않으니까 거짓일 수 있죠? 이런 거 명확하지 않는 건 명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명제일 수도 있고 명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구분해 주시고, 주로 우리가 이제 풀을 내용 같은 건 이런 겁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 요건 이제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x 뭐 있어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있지? 그럼 생각을 해볼게. 요 식이 명제입니까? 요 식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참이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R인 뭐 0과 뭐 1 이런 게 들어가면 거짓이죠. 그럼 잘 봐. 이럴 땐 참이고 이럴 땐 거짓이야. 그럼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이런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를 우린 이제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명제라는 단원 안에 뭐 조건이란 내용이 있는 거니까 조건은 뭐라고요? 이런 문장,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x값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지는 이런 애를 조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진리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용어 설명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진리집합은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들 있죠.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요게 진리집합이야. 그래서 이 집합이 또 나오기 때문에 명제는 집합을 못하면 못할 수밖에 없고요. 조건은 보통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왜? 집합이 대문자로 쓸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은 뭐로 쓰는 게 맞냐? 대문자 p에 2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로 써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한 번 더 가볼게. 선생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올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이하 가지고 와볼게요. 이거 어때요? 얘는 명제가 아니야. 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만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짓인 명제이기 때문에 얘는 뭐로 봐주는 거예요? 조건으로 봐주는 거고.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궁금하면은 그냥 2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때 요 답을 사이값인데? 양끝값인데? 요 답을 집합으로 어떻게 쓰냐? 원소 나열법 안 되죠? 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조건제시법으로 써야겠죠. 어떻게? x바 x는 3 이상 또는 x는 1 이하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 명제 단원 애들아, 좀 뭐를 푸는 거보다는 너네가 어떤 문장 보고 참이나 거짓인 걸 이제 확인하는 문제, 아니면 참이나 거짓이 확인되지 않는 조건 같은 경우는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명제는 참거짓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도 좀 같이 많이 나오냐면요. 부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은 뭔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이 명제를 부정시켜 볼게요. 그럼 7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방금 이게 참이었잖아요.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니까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거짓이 돼버리죠. 그럼 똑같아. 그냥 부정을 한 다음에 이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구해보는 거야. 근데 이 부정을 너네가 뭘 좀 조심해줘야 되냐면요. 2는 홀수이다. 2는 홀수가 아니다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홀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뭐로도 쓸 수 있어요? 짝수이다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너네 잘 구분해줘야 돼. 홀수의 부정이 왜 짝수냐? 홀수랑 짝수로 이 모든 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자연수. 그러니까 홀수의 부정은 짝수가 맞겠죠. 왜? 홀수가 아니면 우리가 짝수 생각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정을 이렇게만 주지 않겠죠. 얘로 주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잘 외워놓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 뭐도 있냐면은 루트 5는 유리수이다. 명제입니까? 무슨 명제야? 거짓이 명제죠. 루트 5는 무리수니까. 그럼 이거에 부정을 취해보자고.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루트 5는 무리수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방쌤이랑 배운 내용은 유리수이다의 부정은 뭐겠어요? 유리수가 아니다야. 근데 유리수가 아니라는 표현 대신 무리수이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쓴 말은.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2는 음의 정수. 요거의 부정은 뭘까요? 마이너스 2는 양의 정수. 일단 틀렸죠? 뭐 빼먹었지? 0 빼먹었죠. 왜? 음의 정수 말고 나머지 뭐 있어? 0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 음의 정수가 아니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음의 정수랑 양의 정수랑 뭐 같이 많이 나오는 뭐 있어요? 음이 아닌 정수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부정은 이런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조건의 부정. 는 0이잖아. 그럼 뭐로 써주면 되겠어요? 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부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x가 3 이상. 왜 부정은 뭐겠어요? 3 이상이라는 게 3보다 크거나 같다 하잖아. 이거의 반대. 3 미만. 3보다 작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분명 이렇게 등호나 부등식이 좀 많이 나올 거고 말 나오는 거 너네가 조금만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부정이 뭐 엄청 어렵진 않죠. 마지막에 뭐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 정도 바꾸면 되는데 이 명제에서 부정은 딱 크게 두 가지가 좀 제일 중요한데요. 뭐 있냐면은 요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 또는과 그리고가 나오면 부정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혹시 이 또는과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명제라는 집합은 관련성이 엄청 많습니다. 또는과 그리고 언제 많이 들어봤죠? 집합할 때 그렇지. 누구? 합집합과 교집합. 그럼 봐봐요. A 합집합의 부정은 뭐냐? A 합집합 말고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여집합입니다. 근데 봐요. 이거 풀면 뭐 나오죠? A, 여, 교, 비, 여.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가 나오면 이제 뭐가 좀 어려워지는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대충 써볼게요. 이렇게 예시 들어도 되죠. x는 2 또는 x는 3. 요거의 부정을 취하게 되면 얘로 바뀐다고. 어떻게 해요? 이거 부정 취해줘. 는 2가 아니고 는 2가 아니다. x는 3이 아니고 x는 3이 아니다. 근데 또는이 뭐로 바뀌어요? 그리고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러면 또는이 and 뭐 이고 쉼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는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뒤에만 바꾸면 되죠. 근데 또는과 그리고 나오는 부정은요. 이 세 개를 다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 번 더. x가 1 이상 그리고 x는 3이야. 요거에 부정 취해볼게.
그럼 뭐라고요? 요거 3개 다 부정 취하는 거라고. 얘 뭐로 바뀌어? 1 이상이니까 1 미만 3 초과 5할 또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는이 나오는 부정은 다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 좀 다르긴 한데 이 또는 그리고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 명제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얘 좀 특이해요. 모든과 어떤이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잘 봐봐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일단 요 식은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상이다. 일단 이 식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제입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는 조건이에요. 아까 조건은 명제랑 좀 달랐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고 뒤에 조건이 들어오면 얘는 명제야. 그럼 명제라는 건 아까 말했잖아. 명제 뭐 푸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문제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쌤한테 말해주면 되는데, 모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체 집합 같은 거거든요. 모든 x, 너네가 어떤 x를 가지고 오든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성립이 돼야 돼. 근데 이 식 어때요? 뭐를 제곱하든 항상 0 이상이 되겠죠. 그럼 이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얘는 어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모든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 얘들아? 모든은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돼야 돼. 그래서 전체 집합 같은 거야. 알겠죠? 다시. 모든과 누구 세트냐면요. 어떤이 세트입니다.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0 이상이다. 요것도 명제라는 거예요. 왜 명제냐? 모든과 어떤 하나 들어가 있고 뒤에 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명제가 맞습니다. 그럼 뭐 푸는 거라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푸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은 무슨 의미냐? 어떤은 약간 정오도나 느낌 비슷해요. 하나라도 있으면 돼. x에 뭘 집어넣든 딱 한 개라도 얘를 만족하는 게 있으면 얘는 참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되면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뭐 있어요? x제곱이 0 이하래. 0 되죠? 그러면 0 딱 한 개라고 돼도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어때요?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왜?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없잖아. 허수밖에 없잖아. 실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x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과 어떤이 왜 또 부정해서 어렵게 받아들여지냐면요. 이 조건이 마지막에 있죠. 그럼 부정은 얘만 바꾸는 게 맞습니다. 초과해서 이하로 바꿨어요. 근데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에서는요. 모든과 어떤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의 명제의 부정은요. 어떤 x에 대하여 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방쌤이 이게 마지막에 문제를 바꿨기 때문에 다 거짓인 명제가 돼버렸거든요. 쌤이랑 거짓인 명제를 부정 취했으니까 이 새롭게 만들어진 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의 반대니까. 거짓을 부정시켰으니까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0 이하다 해봤죠? 누구 돼요? 0 되잖아. 그럼 당연히 밑에 것도 어떤 이니까 뭐로 부정이 되겠습니까? 모든으로 바뀌겠죠. 그럼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쌤 말. 그럼 이것도 아까 쌤이 바꿨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일 거야, 이거. 그럼 거짓인 명제를 우리가 부정 취했으니까 무슨 명제로 바뀌겠어요? 참인 명제로 바뀌겠죠. 아까 문제였잖아, 이거.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이 0 이상이다. 그래서 크게 부정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 좀 잘 해놔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조건은 P로 많이 쓴다고 했었죠. 진리집합 말고요. 그래서 조건은 P가 되는 거고 진리집합은 이제 대문자 P라고 해서 Q로 갈까? 좀 구분하기 쉽게. 조건은 Q가 되는 거고 진리집합은 대문자 Q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정의 좀 용어를 알려주고 싶은데요. 잘 봐. 첫 번째, 조건 기본적으로 Q는 부정을 취하면요. 이렇게 물결 표시를 쓰는데 얘는 쌤이랑 이제
요렇게 읽을 겁니다. not Q로 읽을 거예요. 이 조건 Q의 부정은 not Q입니다. 근데 진리집합 Q의 부정, 어떤 집합 Q의 부정은요,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은 여집합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집합이니까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조건은 소문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결 표시 쓰고 그냥 not Q라고 말하기로 한 거고요. 아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거 좀 기억해줘야 돼. 이 부정 관계가 있잖아요. 아까 뭐 있었냐면은 모든과 누구? 어떤이 서로 부정이라는 거야.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었고요. 아까 합집합 뭐였죠? 또는의 부정은 뭡니까? 그리고 교집합이었는 거고, 뭐 나머지는 쉽지 않죠. 쉽죠? 이상의 부정은 미만이 된다. 뭐 는의 부정은 는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정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왜 부정이란 건 이 어떤 명제 조건의 부정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는 거 다 외워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제가 해주시고, 지금은 이 not이라는 기호기 때문에 not Q를 읽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not P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부정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요거는 조금 다 개념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책을 좀 빠르게 읽어보면은 여기 아까 말해줬던 거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집합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으면 잘 구분해놔야 돼요.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거고, 조건 아까 말했죠? 명제 말고 조건이란 내용은요, 변수 x값에 따라서 바뀌는 문장인 거고요. 이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집합들,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이니까 제가 기억해 주시고, 여기 뭐 부정이라는 표현 기본적인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뭐였어 얘들아? P가 아니다가 부정이 끝이야. 마지막이 뭐뭐이다 해서 뭐뭐 아니다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여기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는데 나머지 다 바뀐다고. P 또는 Q가 P 합 Q에서 부정은 P여 교 Q여로 바뀌는 것처럼 이 조건도 P 또는 Q의 부정은요 not P 그리고 not Q로 바뀐다고요. 알겠죠? 요 내용은 이러는 겁니다. 우리 요거 A 여집합의 여집합 어때요? A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not P의 not을 취하면 그냥 P가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 따로 시험 안 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모든과 어떤도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맨 마지막만 읽으면 될 것 같아. 봐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쌤 뭐라고 했냐면요, 부정. 이 모든 어떤은 모든도 바뀐다고 했고, 맨 뒤에 p이다 해서 p가 아니다, 나 p이다까지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 모든과 어떤과 또는 그리고는 항상 바뀌는 게 좀 두 가지 이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놔 주시고, 요건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내용은 약간 3번 같은 건데, 잘 봐요. 혹시 요거 x제곱은 4이다. 4이다? x제곱은 4로 갈까? 요거 명제일까 조건일까? 요거는 조건이죠. 왜? 누구만 참이니까? 2랑 마이너스 2만 참이니까. 요거는요? 요것도 조건 2일 때만 참이니까. 근데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과 조건을 합치죠? 그럼 얘는 명제가 돼버려요. 이게 오늘 제일 핵심입니다. 뭐라고? 조건은 어떤 x값에 대해서 참여되게 하는 식이라고 했었죠? 이 조건과 조건이 합치면요 명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제는 뭐 푸는 문제라고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요, 가정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 가정과 결론을 바꾸기 때문에 앞에가 가정, 뒤에가 결론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은 소문자로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P면 Q이다를요 요렇게 기호로 많이 표시합니다. P면 Q이다, Q이면 P이다. 읽는 법을 참 한번 익혀보세요. not P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아까 이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문제라고 했었는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요.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볼까요? 왼쪽 조건. 진리집합 뭡니까? 2랑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오른쪽은요? 2만 나오겠죠? 그럼 이 구도에서 모두가 다르게 푸는 거야, 얘들아. 다시 봐봐. 요 형태가 제일 핵심이라고 했어요. 조건과 조건이 합쳐지면 명제가 되는데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푸는 문제라고 했었죠. 어떻게 표기했냐면은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게 성립하면 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아구가 벌어지면 참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구했잖아. 요게 성립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안 되죠? 그럼 참 아닌 거야. 그럼 참이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 명제가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 거짓이 명제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 왜 안 되는 거예요? 요거여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요거만 참이 되는 거고요. 포함되지 않거나 반대로 포함되면 거짓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진리집합을 구해서 이 화살표 방향과 이 아구 모양, 이 포함관계 모양이 맞아야만 참이 되고 아니면 거짓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가볼게. X는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일단 얘는 명제야. 왜? 조건과 조건이 합쳐졌으니까.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해달라고 했었죠? 그럼 뭐 해달라고요? 조건, 아니 진리집합. 2의 약수 1, 2 4의 약수 1, 2, 4. 그럼 어때요?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죠? 그럼 지금 우리는 P면 Q이다 해서 이 포함관계가 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참인명제. 알겠죠? 이게 예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야. 엄청 많은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게끔 가볼게요. X, Y는 0이면 X는 0, Y는 0이다. 일단 이런 형태면 다 뭐다? 명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가 조건이고 뒤가 조건인데 솔직히 오른쪽은 할 게 없죠. 그냥 0, 0이래. 그럼 0, 0이잖아. 그냥 맞지? 여기는 어때? X, Y가 0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뭡니까? 뭐라고? 둘 중에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됩니까? X가 0 또는 Y는 0 맞나요? 우리 이거 많이 해봤죠? 왜? 이게 이거의 시초잖아. 뭐 2차 방정식 푸는 거의 시초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왜 또 눈으로 풀어요? 이 둘이 곱해서 0 나온다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왼쪽이 0이어도 되고 오른쪽이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잖아요. 똑같다고. 그럼 이 구도에서 누가 큰 집합이야? 어디? 왼쪽이 크지 않습니까? 왜? 요게 의미가 뭐라고 했어 아까? 한쪽이 0이고 오른쪽이 0 아니어도 되잖아요. 한쪽이 0 아니고 오른쪽 0이면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잖아. 그럼 누가 더 범위가 큰 거야? 왼쪽이 더 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P면 Q이다 해서 이쪽 화살표 모양인데 이게 아니잖아. 요거잖아. 그럼 아니라는 거죠.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라는 거죠. 이 명제들은 다 이 조건들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푸는 문제예요. 뭐 이따 뒤에 보면 알겠지만.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가볼게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도 좋죠. 그냥 우리가 진리집합을 구해가지고 오른쪽이 크네? 그럼 참. 뒤가 크면 뭐 거짓.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풀면 되는데 굳이 여기 수학에서 책에서 뭘 좀 만들었냐면요. 어떤 용어를 더 하나 만들었는데요. 쌤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P면 Q이다. 이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 명제는 이렇게 쓰기로 한다고 했었죠. 근데 뭘 만들었냐면요. 이런 문장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이렇게. 이게 뭔 말인지 보겠습니다. 잘 봐요. 이 예시를 기본적으로 들면 우린 지금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무슨 명제라고 했죠? 참인 명제라고 했죠. 맞습니까? 근데 굳이
왼쪽이 오른쪽의 부분 집합인 이 참인 명제일 때 얘는 한 가지 말을 더 붙였는데요. 이 경우일 때는 뭐라고 말하기로 했냐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아까 뭐였죠 얘들아? 기억나십니까? 어디가 더 컸었죠? 요거? 뿔마 2, 2. 왼쪽이 크죠? 그럼 이거 얘들아 그냥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죠? 근데 거짓인 명제인데 조금 아깝지? 왜? 반대로 했으면 참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완전 포함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아쉬운 거잖아요. 이걸 굳이 또 바꿨어. 뭐로? 필요 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참이랑 거짓이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더 세세하게 나눠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까지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이 은근 약간 국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행해 본 친구는 기억이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에서는 그 집합, 그 네 글자 느낌처럼 이 명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억이 날라나? 앞필 뒤충. 요건 뭐냐면 잘 들어봐. 얘는 앞이 크면 필요 조건, D가 크면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앞필 뒤충은요, 이게 맨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 맨 마지막 보이십니까? 여기 좀 써놓으세요. 얘 말. 앞필 뒤충 말. 여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옆에 써놓으시면 되거든요. 앞필 뒤충이야. 앞이 크면 필요 조건, D가 크면 충분 조건. 알겠죠? 앞필 뒤충. 앞뒤. 우리 앞교디어 한 것처럼 그 뒤에 두 글자 바뀌는 거예요. 앞교디어, 앞필 뒤충. 알겠습니까? 왜냐면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이 어렵다고 했죠. 근데 요 네 글자만 좀 기억을 하면요, 이제 쉽습니다. 잘 봐. 이 문제에서 우리가 D가 크죠? 앞이랑 뒤에 진리집합 비교했을 때 D가 크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요? D가 크면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는요? 이 진리집합 중에 누가 큽니까? 앞이 더 크죠? 그럼 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내용까지 더 있냐면 잘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x는 y는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이건 어때? 제곱 더해서 0 나오고 싶대. 뭐밖에 없어요? 0, 0밖에 없죠. 근데 오른쪽은 어차피 0, 0이래. 그럼 여기도 뭐야? 0, 0이네? 그럼 쌤 말이 이거라고. 지금 배우는 내용은 얘는 무조건 참인 명제야.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포함될 거 아니야. 자기 자신도. 근데 굳이 나눴다니까. 근데 얘는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되지 않아요? 그냥 앞이 크면 충분이라고 했고, D가 크면 충분이라고 했고 앞이 크면 필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둘 다 되네. 똑같다 보니까 얘는 또 뭐라고 하냐? 이들 합쳤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요 세 가지만. 알겠죠? 근데 쌤은 또 뭐를 좀 강조해주고 싶냐면요, 항상 우리는 요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뭐는 뭐이기 위한 화살표. 그래서 요런 문장이 나와 있을 때 요 말을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요 구도에서 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가 앞이고 얘가 D잖아. 얘가 앞이고 얘가 D라고. 이걸 좀 꼬아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기출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P면 Q이다 해서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일 때 P가 앞이고 D가 Q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은근 필요 충분, 필요가 말이 어렵거든요. 뭐로? 앞이 뒤충으로 꼭 암기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풀면 뭐 다른 설명보다 더 이해가 쉽고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얘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위에 써 있는데요. 무슨 내용까지 더 있냐면요, 쌤이 아까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이 여기랑 대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요게 기호잖아요. P는
Q이다. 이거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는 명제라고 했잖아. 그럼 뭘 푸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푸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야. 이 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역이랑 대우까지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건데요. 역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명제를 조건을 순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명제에 역을 구하라고 하죠? 그럼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어떤 명제에 대우를 구해달라고 해? 그럼 순서 바꾼 거에 양쪽에 그 부정을 취할 건데요. 이렇게 흘러서 오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에 구하세요. 알겠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아 이거 너무 기억 안 날라나?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대우는 뭐다?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취할 거야. 뭐가 된다고요? not Q이면 not P가 된다고.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은 요 명제가 우리가 방금 참인 걸 풀었잖아. 근데 어떤 것도 풀어보고 싶은 거냐면요. 이 그 역, 대우 같은 것도 풀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역은 뭐겠어요? 이렇게 위치 바꾸는 거야 그냥.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이렇게. 근데 너희가 처음 문제를 풀 때 진리집합을 잘 구해놨으면은 그냥 그대로 재탕해도 되죠. 그러면 이거잖아. 맞죠? 그냥 지금은 충분 필요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구하는 거야. 이거 어때요? 이런 포함계 됩니까? 아니죠. 반대지. 그러면 이 포함관계가 아니라는 것. 이 화살표 방향에서 요거라는 거는 거짓인 명제라는 거잖아요. 이 거짓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명제를 이용해서 역도 구해보고 대우도 구해보는 건데 여기 내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명제의 참 거짓과 대우의 참 거짓은 항상 똑같습니다. 요렇게는 항상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참이야? 그럼 얘도 참이야. 근데 얘는 뭐도 걸렸지만 얘가 참이야? 그럼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얘는 몰라. 알겠죠?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대우는 무조건 참이라고. 근데 이 명제가 참이면요.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요거 맞습니까? 진리집합으로 보면은 그럼 이 내용은 여기까지 올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역은 뭐라고요? Q가 P에 포함되냐? 얘는 Q 여집합이 P 여집합이 포함되냐? 어때요? 요게 참이면 얘가 참입니까? 모르죠? 이 그림도 봐서 알겠지만 Q가 P에 포함돼요? 아니야. 다시 말하면 명제와 역이 똑같으려면요. 얘도 같고 얘도 같아야 돼. 그럼 뭐겠어? 똑같아야겠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 P가 Q에 포함된대. 그럼 이거 어때? 참이라고. 맞죠? Q 여집합은 P 여집합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이 역이랑 대우라는 표현은 어떤 명제를 가지고 조건을 바꾸는 건데 뭐만 기억해줘? 이 명제와 대우가 참거짓이 똑같다. 이 대우는 이게 다 예시인데 뭘 때 많이 쓰냐면요. 이런 걸 때 많이 씁니다. 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A, B는 0이 아니다. 내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궁금해. 근데 봐봐요. 이거 무슨 예시야? 0이 아니래. 더 어렵게 가볼까? 이렇게 갈까? 또는 갈게요. 쏘리. 또는으로.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래. 이거 무슨 예시야? 진리집합 뭐예요? 0, 0은 일단 안 되겠죠? 이거 말고 다 돼요, 근데. 무슨 말이야? 잘 봐. 또는 뭐였죠, 우리? 이거 만족해봐. 0 아니야. 근데 꼭 오른쪽 만족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0이 아니어도 돼요. 0이어도 되고. 다시 오른쪽은 만족해볼게. 0이 아니야. 근데 왼쪽은 꼭 0이 아니어도 되고 0이어도 되잖아. 이 세 개라고. 근데 오른쪽 어때요? A, B가 0이 아니래. 이것도 어렵죠.
그 말은 어떤 명제든 진리집합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아직 연습 많이 안 돼 있지만 는 0이 아니다는 일단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는 0이 아닐 때는요 이 명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왜? P면 Q이다의 참거짓이 궁금하지만 우리는 이 명제랑 참거짓이 똑같은 명제를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대우. 이 명제의 대우를 취하는 거예요. 대우인 명제는 뭐로 바뀌겠습니까? 나 Q이면 나 P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럼 나 Q가 뭐야? 요거 부정 취해줘. A, B는 0이면 A는 0 그리고 B는 0이다. 이게 훨씬 쉽다니까? 이거 뭐예요? 0, 0 이거 뭡니까? 곱해서 0 되고 10대. 그러면 0, 0도 되지만 뭐도 돼요? 1, 0도 되고 0, 1도 되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커? 얘가 크네? 얘가 크죠? 그럼 얘가 크면 거짓인 명제잖아. 그러면 대우가 거짓인 명제면 이 명제도 거짓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은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구하기 어려울 땐 대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라고. 이거 틀린 게 아니라고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대우를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단어 명제는 솔직히 어떤 뭐 연산, 계산을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진리집합을 구해서 누가 큰지 작은지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뒤에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어서 이따 문제 먼저 풀어볼 거고요. 이게 또 문제 예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쌤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 거고 나머지 책에 대한 내용은 쌤이 다 해준 거기 때문에 기호만 잠깐 볼까요? 기호만? 아까 이 명제에서 참인 명제가 되면은 이렇게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앞이 큰 게 아니고 뒤가 큰다고 했었죠. 그 뭐라고 했어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충분 조건이 되면은 화살표가 하나 더 추가해서 기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필요 조건은 뭐겠어요? 앞이 큰 거잖아. 그럼 쌤은 이렇게도 써볼 수 있다는 거지. 앞이 크니까. 근데 요들을 합친 필요 충분 조건 뭡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P랑 Q를 둘 다 가지고 왔을 때 요렇게 설정이 되겠죠. 뭐 기호기 때문에 한번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문제 볼게요. 요런 거 푸는 건데 혹시 명제인 것의 개수 가볼게요. 명제 뭐라고 했죠?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볼게요. 기억 3이랑 5 거짓이죠. 그 명제예요. 니은 1만 참이지 않냐? 그 나머지는 거짓이죠. 이러면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건이겠죠. 이 명제 아닙니다. 디귿 잘 봐요. 어때요? 얘는 명제는 맞죠. 일단 왜? x가 1이면 2x 플러스 1은 4이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조건이면 조건이다. 조건이 두 갖추면 명제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뭐 명제만 구하는 거지만 쌤이랑 좀 더 풀어보면은 그렇죠. 얘는 뭐야? 뭔 숫자야? 2분의 3이잖아. 이게 안 되잖아요. 아니 포함되지 않잖아. 그럼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근데 명제는 맞습니다. 좋아요. 리을 이런 건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안 되겠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주도다. 얘는 참거짓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면 명제가 아닌 거고요. 뭐 당연히 집합도 안 되겠죠. 이런 거. 미음 어때요? 180도니까 거짓이 명제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국어를 좀 잘하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제 단어는. 이런 거 기본적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봐봐. 문제가 이렇게 P랑 Q 조건 줘놓고선 2번을 풀려면 1번을 푸는 게 맞다는 거야. 뭐라고 했어? 두 조건이 이 명제가 성립이 되려면 참거짓을 판별하고 싶으면은 진리집합을 구해달라고. 뭐? 저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 집합이랑 완전 똑같아요. 뭐 연산 같은 거 더 쉬울 수 있겠지만 구하는 건 똑같아. 이게 되냐고. 1, 2, 3, 6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화살표랑 방향이 맞으니까 참인 명제가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게 이거는 뭐 엄청 어렵지 않은데 요런 것들이 좀 귀찮습니다. 다소. 왜? 얘네들은 일단 다 명제야. 왜 명제일까? 보면 알겠지만 앞에 조건,
뒤에 조건 다 조건. 조건이면 조건이다. 명제라는 건데. 그럼 뭐 해달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진리집합을 다 구해야 돼. 당연히 1번, 2번, 3번 같은 건 쉽겠죠. 뭐 4번, 5번도 엄청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낯설 수밖에 없는데 그냥 구해보는 거야. 얘 3의 배수라며. 얘 6의 배수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누가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죠? 우리는 그냥 제일 기본이 다 이거잖아.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 명제의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커야만 참이라니까. 그냥 지금은 1번부터 5번 중에선 오른쪽 진리집합이 더 큰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참이죠. 이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거짓이 명제가 된다는 거죠. 2번 같은 것도 이제 빠르게 가보는 거죠. 제곱이 1, 얘는 1. 얘는 뿔마 1. 맞지? 뒤에 거는. 그럼 누가 커? 왼쪽이 크네? 그럼 1번과 똑같이 거짓이 명제가 된다는 거죠. 괜찮죠? 안 어렵죠? 3번. 2보다 크고 1보다 크다. 누가 더 커요?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 얘는? 이런 게 어렵지 이제? 일단 결과는 오른쪽이 큽니다. 왜냐면 뭐라고 했죠? 진리집합을 구해보시면 돼요. 근데 x의 범위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구하세요. 2보다 큰 거 자연수만 써봐. 3, 4, 5. 여기는 2, 3, 4. 일단 자연수만 써봐도 누가 더 많아요? 오른쪽이 2가 더 있잖아. 그럼 오른쪽이 크겠죠. 아니면 부등식이다 보니까 부등식으로 체크하셔도 되고. 이게 왼쪽 진리집합. 오른쪽 진리집합은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누가 커? 오른쪽이 크죠. 그럼 얘는 오른쪽이 더 크니까 여기 된다는 거죠. 참 명제입니다. 됐어요? 5번은 빠르게 눈을 읽어볼까요? 사다리꼴이면 평행사변형이다. 혹시 얘들아 이 직사각형의 포함관계 아십니까? 사다리꼴이랑 평행사변형 중에 누가 더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조건이라는 건 이제 얘는 한 쌍이 평행한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두 쌍이 평행하잖아. 그러면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보다 더 큰 거예요. 조건이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사변형보다 누가 더 작겠어요? 직사각형이 더 작을 거고 직사각형보다 누가 더 작겠어요? 정사각형이 작겠죠. 얘는 조건이 제일 많이 들어있잖아. 그럼 제일 작은 놈이야. 뭐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4번 같은 게 의외로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앞에 그냥 조건입니다. 어떤 말 뒤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 x, y가 홀수이면 x 플러스 y는 홀수네. 어때요? 바로 풀었어요? 곱해서 홀수. 홀수일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더해서 홀수. 얘는 홀자가 아니면 짝홀밖에 없죠. 그럼 둘은 완전 어때? 포함관계가 이게 아니잖아. 그럼 거짓이 명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뭐 오히려 뭐 원방이나 이건 직선의 방식 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 명제는 알겠죠? 얘 볼게요. 이런 거 좀 많이 해볼게요. 빈출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인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저 명제가 참이다. 계속 해봤잖아 우리.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P가 not Q에 포함됐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포함은 진리 집합, 집합으로 푸는 거니까 요거를 알려준 거야. 그럼 얘를 얘로만 해석하면 그냥 무슨 문제냐? 집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Q 여집합 안에 누구 들어있는 거예요? P.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겨. 지금 P가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P도 쌤이 색칠만 해드리겠습니다. P, Q. 얘 Q죠? 1번. P랑 Q랑 합쳐. 뭐야? P 아니죠? P에서 Q 빼줘. 지금 P랑 Q는 얘들아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서로소 관계. 그럼 이건 빼기도 은근 중요하죠. 기억해줘야 돼. 서로소 관계에선 뺄 게 있어 없어? 빼질 게 없죠. 그냥 뭐 가지고 오면 돼? P. 그 다음 것도 Q요. 근데 마지막 보면 P, 요, Q. 둘은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죠. 답은 4번 이렇게 하겠죠. 저 명제의 표현을 해석해서 집합으로 푸는 겁니다. 문제 좀 많이 풀게요. 감 좀 익혀주시고. 요거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 줘놓고선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모든 뭐라고 했었죠? 모두 다. 어떤은 하나라도. 알겠죠? 모든 먼저 가볼게요. 모든 쉬워 보이니까. 모든 원소는 짝수이다. 비집합 모든 원소 짝수네. 2, 4 어때요? 맞죠? 다시 가볼게요. 이제 집합 A의 어떤 원소는 짝수다. A 중에서 짝수 있어요? A 중에 홀수 있어요? 뭐 다 참여. 그냥 어떤은 솔직히 뭐 의도하지 않은 이상 거의 참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원소는 홀수다. 비집합 중에 어떤 홀수 아무것도 없죠. 그럼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근데 B는 되지. 그러니까 비집합은 3번, 5번 둘 다 맞는 거야. 짝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원수 짝수도 맞고 어떤 원수 짝수가 맞고 이런 느낌. 이런 거 봐봐요. 어때요? 모든 거 어떤을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x제곱이 0보다 크다 아까 해봤었죠. 거지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거이다. 요거 또 많이 봤죠? 뭐 의도하는 겁니까? 완전제곱식. 그럼 여기서 식을 좀 풀어봤더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에 뭘 넣든 간에 항상 0이 그냥 하나라도 0 이상이 될 수 있니? 뭐 있어요?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랑 요거 참이니. 근데 얘들아 절대값 x는 어차피 우리가 x 아니면 마이너스 x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곱을 취하면 뭐 나오겠어요? 제곱. 오른쪽도 제곱. 그럼 얘는 항상 같으니까 참이 되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있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얘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근을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약간 사이즈 보니까 뭐 풀어도 되겠어? 판별식 풀어도 되겠죠? 판별식 뭐 나옵니까? 0보다 작아. 허근 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방정식을 풀면 허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실수 중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얘도 참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 어떤 실수에 대해서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거죠. 쏘리. 기억고. 미음. 이런 거에 대해 뭐 의도하는 걸까? x에 뭘 집어넣든 0보다 크고 싶대. 얘는 그치 2차 함수로 풀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맞습니까? 그럼 봐봐. x에 뭘 넣든 간에 항상 얼마야? 2 이상이겠죠. 그럼 0보다 크지. 그럼 뭘 넣든 항상 0보다 크니까 되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모든 거 어떤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라도 만족하면 어떤, 다 만족하면은 모든 이런 거고. 요거 조금 말장난이던데 한번 잘 봐주세요. 쌤 뭐라고 했냐면요. 부정은 크게 두 가지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부정은 맨 뒤만 바꾸면 되지만 또는 그리고 아니면 어떤가 모든 부정은요. 모든도 어떤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쭉 읽어봤을 때 어떤 학생의 수학 점수는 80점 미만이다. 여기도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없더라고 답이. 그냥 요 똑같은 말이 없더라고요. 봐봐요. 어떤 한 개밖에 없거든? 어떤 학생이 수학 점수 80점 미만이다. 아니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는 문제가 맞기 때문에 모든도 일단 아닐 겁니다. 문제는요. 1번, 2번, 5번 중에 얘랑 같은 의미를 찾아줘야 돼요. 이게 이제 국어적인 표현인 건데 2번인 것 같아? 오케이, 잠깐만. 어떤 학생이 그냥 한 명이라도 수학 점수 8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네, 2번 맞는 것 같아. 왜? 우리 반의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이 있긴 한 거라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맞죠? 그래서 2번이 맞는다는 표현인 거니까 이렇게 부정을 쌤이 알려줬지만 문제에서 쉽게 안 주면 너네가 잘 해석해서 구해야죠. 어떡해. 요것도 같이 볼게요. 일단 결과는 쉽죠? 왜 이거 부정 어떻게 취해? 뭐로 바꿀 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쭉쭉쭉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가 0 이하이다. 이거 풀면 되죠. 그냥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하나라도 0 이하 값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모든도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어떤으로 나왔어요. 그럼 쌤은 이것도 2차 함수로 해석해 볼게요.
가볼게. 근데 이게 뭐 조금 이제 답은 쉬울 수 있지만 요 이차함수는 어차피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 이 밑에 부분에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얘랑 같아야 되는 거고 x축이 그러니까 y는 0이 알겠죠? 근데 얘보다 올라가도 상관이 없죠. 왜? 얘보다 아랫부분에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요 구도를 원하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누가? K-16이 0이어도 되고 이 그림 봐주세요. 0보다 아래여도 되죠. 그럼 뭐야? 0 이하로 풀어달라는 거지. K는 16 이하. 그러면 최대값 16으로. 알겠죠? 봐봐요. 좀 귀찮겠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봐봐요. 문제가 이 명제 3개 있죠? 뭐 구해달래? 역과 대우를 써달래. 그럼 몇 개 써줘야 돼? 6개 써야 돼요. 2개씩. 그러니까 진짜 써야 돼. 알지? 이거 쓰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P면 Q이다 뭔지 알죠? 말로만 쓰면 이거 풀어볼게. 요 명제의 역은 뭐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다시 대우는 뭐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이거 쓰는 거야. 근데 써놓고 뭐까지 구해달래? 참과 거짓까지. 그러니까 잘 너네가 수학적인 표현 알고 있는 거 다 총동원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딱 뭐만 해볼 거냐? 3번만. 왜? 이런 명제는 뭐로 푸는 겁니까? 대우로 푸는 거예요. 뭐 어차피 지금도 역과 대우만 나와 있지만 이 명제에 참인지 거짓인지 궁금하다. 그럼 이 명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뭐로 푸는 거라고요? 대우로 푸는 거예요. 대우로. 왜? 는 아니다가 엄청 많잖아. 그럼 가볼게. P면 Q이다에 대우 뭐라고요? 뒤집고 부정 취하는 거야. 알겠죠? 가볼게. A는 0, B는 0. 가운데 뭐 쓸게요? 그렇지. 또는 2면 오른쪽은 A, B는 0이다. 그럼 우리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계속 공부했었죠?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진리집합 구하는 거라고. 많이 하면 또 잘 보여요. 어때요? 둘이 맞아요. 둘이 똑같죠? 진리집합이? 맞죠? 여기 아까 해봤잖아 우리. AB가 0이다. 뭐라고 했어요? 왼쪽 0, 오른쪽 0 아니어도 되고 왼쪽 0이면 오른쪽 0이어도 되고 0 아니면 오른쪽 0이어야 되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 맞죠? 그래서 요 명제는 똑같으니까 이제 그런 용어도 있지만 지금은 참거짓만 궁금하다고 하면은 참 맞잖아. 똑같으니까. 그러면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 뭐가 된다고요? 참. 그럼 잘 봐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도 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역은 뭐야? 뒤집어 달라고 했지. 2면 A, B는 0이 아니다. 왜냐면 방금 우리가 구한 진리집합의 부정이기 때문에 요 놈은 뭐일 거냐면요. 이거 말고 나머지야. 뭐라고? 얘는 A랑 B가 그냥 뭐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그렇지? 왜? 이게 아까 이었죠. 근데 이 첫 번째 조건의 진리집합 뭐였어요? 이거라고 했었잖아.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는 뭐겠어? 둘 다 0이 아닌 거겠죠. 1, 2 같은 거. 뭐 당연히 음수, 양수 조합도 되고. 근데 오른쪽 보겠습니다. 곱해서 0이 안 나오려면요. 생각해보세요. 0이 나오려면 뭐여야 돼? 0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0이 안 나와야 되니까 얘처럼 0이 없어야죠. 이런 것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고 다 돼? 뭐야? 왼쪽이랑 똑같아요 또. 그래서 지금은 필요 충분 조건이었기 때문에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었다는 거. 알겠죠? 뭐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 모르면 또 질문해 주시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게 봐봐. 쉽지 않아요. 연습을 하면 좀 쉬워지겠지만 방법은 없다. 다 뭐 해달라고요? 왼쪽, 오른쪽 진리집합 구해야 돼. 지금은 여기 참이 명제를 구하는 거니까 뒤집어서 풀면 되겠죠. 뭐 아니면 이거잖아. 여기 참이라는 건 이렇게 순서를 바뀔 거니까 요걸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참이라는 건. 맞지? 왜? P면 Q이라는 요게 참인 거잖아.
근데 여기 참이려면 Q이면 P여야 되니까 이거 P로 조건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왼쪽 진리집합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뭐 쭉 풀리나? 눈으로 풀리는 거 있어요? 2번 같은 건 3번 같은 건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1번 X는 Y 오른쪽 X제곱은 Y제곱 이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X는 Y에도 되고 X는 마이너스 Y에도 되잖아. 그럼 누가 커? 오른쪽이 크죠. 얘는 이제 거짓이겠죠. 여기 2번 X 마이너스 3의 제곱 X제곱은 9 바로 돼요? 3 뿔마 3 얘도 오른쪽이 크죠. X가 1 이상 1 이하 X는 1 이하 마이너스 1 이상 봐야지 앞에 누가 커요? 얘는 왼쪽이 크죠. 왜? 얘는 누가 없어. 마이너스 2 없잖아. 얘는 있잖아. 아니면 부등식으로 푸시던지. 요게 앞에 조건 얘가 뒤에 조건. 아니 미안 뒤에 앞에 뒤가 더 크잖아. 앞에가 더 크잖아요. 인간 되지. 됐어요? 4번 같은 것도 은근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에서는 이 보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왜? 이게 뭐밖에 안 돼? 양수밖에 안 되지. 근데 생각해봐. 더해서 양수되는 건 꼭 양수여야 돼? 뭐 해도 돼요? 0이랑 양수해도 되고 음수랑 양수해도 되잖아요. 이게 좀 더 큰 거예요. 알겠죠? 5번 같은 경우는 완전 아니구나. 오른쪽도 크죠? 당연히. 범위가 더 넓으니까. 알겠죠? 이런 거 잘 풀어보시고 이게 다 문제가 거기서 거기 같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맞지? 왜? 이거 뒤에 땡땡 조건 붙어 있는데 지금 앞에 조건 뭡니까?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이게 문장이라니까. 하나의 이 앞필기충 푸는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뭐뭐 조건. 이거 뭐로 해석해달라고요? 이 말은 P면 Q이다 해서 D가 크면 충분 조건, 앞이 크면 P로 조건, 둘 다 똑같으면 P로 충분 조건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또 뭐 해야 돼? 또 진리집합 구해야 돼요. 얘는 좀 루즈하니까 짝수번 할까 홀수번 할까? 짝수번이 좀 더 어려워 보이죠? 짝수번 해볼게요. 2번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x 더하기 3은 2 오른쪽은 x는 마이너스. 얘는 뭐 대충 봐도 이거 풀어보면 뿔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x 뭐랑 뭐 나와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나오냐? 그럼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 앞이 크지. 앞이 크면 P로 조건. 앞필기충이니까 2번은 P로 조건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절대값 x는 절대값 y랑 x제곱은 y제곱. 일단 요거는 뭐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뿔마 x는 마이너스 y로 푸는 건데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냥 얘들아 여기 무슨 말일까? 절대값 씌웠더니 똑같대요. 일단 숫자는 똑같은 거고 부호는 달라도 돼. 다시 말하면 둘이 똑같아요. 왜? 되죠? 되지? 얘만 되겠냐? 오른쪽 마이너스 되고 둘 다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는 뭐 안 해봐도 알죠? 뭐 같아도 되고 다도 되니까 결국 둘이 똑같아.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 P로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알겠죠? 용어를 좀 잘 익혀주시고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도 중간중간 나오니까요. 얘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거 갖고 A랑 B가 같은 삼각형은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위한 좀 말이 어려운데 일단 어떤 삼각형을 봤을 때 얘는 A랑 B랑 같은 삼각형이고 얘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야. 누가 더 큰 삼각형일까? D가 더 크죠.
왜 볼게요? 얘는 얘들아 A, B, C라는 삼각형이 이등변이면 꼭 A랑 B랑 같아야 되냐? 뭐 해도 돼요. B랑 C랑 같아도 되고 A랑 C랑 같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 뒤의 조건은 삼각형 중에서 각이 그냥 두 개만 같으면 되잖아. 맞죠? 근데 이 앞에 조건은 뭐라고 써있어? 꼭 A랑 B랑 같아야 되네. 그럼 누가 커? 오른쪽이 더 크죠. 뭐라고요? 앞필뒤충. D가 크면 충분 조건. 나머지 다 해오시고 모르면 또 질문해주세요. 스텝 3도 하나씩 풀어주는 거 아시죠? 이건 빨리 하나씩 풀어볼게. 더 안 풀고 딱 한 개씩만. 아니요. 그 앞에 아니요. 일단 넘어가죠. 388까지? 볼게요 이거. 요거 지금 보면은 쌤이 부정 아까 강조했었죠. 뭐 조심해달라고 했었죠? 모든가 어떤이 나오면 모든가 어떤도 바꿔서 부정 취해달라고 했었고 또는가 그리고 나오면 다 바꿔달라고 했어요. 얘 어때? 모든가 어떤 뭐 또는 그리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만 취하는 거야? 맨 마지막 말. 그래서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이다에 요것만 부정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아야 4개가 아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해석해줘야 돼요.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많아야 4개야.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겠어요? 아까 최대 4개라고 한 거 친구 좋은 거 같아. 영화 봐야죠. 안 봐. 그죠? 적어도 뭐 최소 돼요. 최소 5개이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 무슨 말이야? 5개 이상이란 얘기겠죠? 괜찮아? 됐어? 그럼 잘 봐. 이게 10보다 작은 수는 우리가 부정을 취하는 겁니까? 안 취하는 겁니까? 안 취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정은 맨 뒤에만 말 바꾸면 하는 거라니까. 그냥 다시 말하면 10보다 작은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 4번, 5번은 약간 낚시 아닌 낚시가 돼버린 거고요. 2번, 3번 중에 우리가 말하는 10보다 작은 수는 최소 5개, 5개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번과 3번 중에 뭐겠습니까? 최소 5개, 5개 이상 3번이겠죠. 적어도 5개 이상을 말하는 거니까. 알겠죠? 이런 거 잘 알겠죠? 100% 오시고 여기도 뭐 이렇게 꼬아놓은 건 없어요. 얘는 그냥 정직해. 왜냐면 이거 어떤 땡땡땡에 대하여 2보다 크다. 그럼 이거 부정 뭐겠어요? 모든 x에 대하여 2 이하이다. 답은 4번, 5번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푸는 건데 이게 갑자기 왜 뺐을 때 절대값 씌운 게 2보다 작거나 같냐? 왜 2밖에 안 될까 봤더니 전체가 마이너스 1부터 0, 1밖에 안 돼요. 쌤은 이 숫자 3개를 조합해서 제일 큰 게 2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같아요. 제일 큰 게. 그래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언제 2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을 빼거나 1과 마이너스 1을 빼면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2가 나올 수 있겠죠. 그냥 최대가 2가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참임 명제가 돼버리겠죠. 하나씩만 빨리 할게요. 자, 볼게. 어때?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문제 어때요?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왜요? 역과 대우를 모두 구하고 참인 걸 풀어야 돼. 그럼 우리 문제를 총 몇 개 만들어줘야 돼? 10개 써야 돼. 그것도 참이가 거짓 구해줘야 되고. 다만 요런 건 그냥 풀겠죠. 누구?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은 왜? 대우와 원리 명제는 참과 거짓이 똑같으니까. 근데 쌤이 디귿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는 아니다 나오면 뭐가 낫다고 했어요? 대우가 낫다는 거지. 얘보다는. 뭐 얘를 해석해서 풀어도 되지만 대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결론부터 좀 말해주자면요. 역과 대우가 똑같다. 다시 말하면 역과 명제가 모두 참이려면요. 이것도 참이 돼야 되고요. 여긴 이것도 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집합 기준으로 이것도 참이 돼야 되고 이것도 참이 돼야 돼.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필요충분 조건이고 집합을 봤을 때 그냥 둘이
같으면 되죠. 우린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그냥 둘이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역과 대우를 모두 안 구해도 풀 수 있긴 하다는 거죠, 쌤 말은. 근데 뭐 연습해볼 사람 해보시고요. 쌤은 디귿만, 대우만 해줄게. 디귿 대우만 알겠죠? 근데 미음도 예시가 좋더라고. 쌤 다 풀어주긴 할 건데 디귿은 대우로 풀겠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쭉 풀어줄게요. 기억부터. A는 마이너스 1. A 세제곱 마이너스 1. 원래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크죠. 근데 얘가 A가 그 실수만 된대요. 그럼 우리 이 3차 방정식에선 허근 2개 실근 한 개잖아. 근데 실근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럼 둘이 진리집합 어때요? 똑같네. 얘는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일 거라는 거죠. 참인 것도 구해야 되니까 참인 것도 풀어야겠다. 맞죠? 가볼게요. 니은. 니은 아까 한 거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오른쪽 거는 얻어 걸리는 문제들 많습니다. 이거 따로 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냥 뭐 알려준 거야? 양수. 이거 풀어볼게. 곱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면 조건이 있죠. 뭐일 수도 있어요? 양수일 수도 있고, 근데 더해서 양수래. 그 뭐밖에 안 돼? 양수. 양수이면 양수이다. 참 맞죠? 그럼 그 역도 참일 거라는 거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되는 거고. 디귿은 대우로 풀겠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대우는요, 오른쪽 걸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부정도 취해야 돼요. 끓이고, 쉼표. 2면 오른쪽은 뭐로 바뀌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야. 됐습니까? 가볼게요. A랑 B면 여기는 아까 A랑 B가 실수였었거든요. 그럼 제곱을 더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구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겠지. 얘는 실수범위 내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또? 왜 오른쪽 왼쪽 진리집합 똑같죠. 그러면 둘이 똑같으니까 요것도 참이 되겠죠. 뭐 다 맞네. 리을 해볼게요. A, B가 0이면 리을은 아마 오늘 시간 관계에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 뒤에 내용은 얘 뒤에 거 요거는 조금 이제 잘 나오는 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봐놓으세요. 알겠죠? 일단 볼게. 이거 뭐야? 아까 해봤던 거지. 어렵지 않지. A, B가 0이래. 뭐 더 안 할게요. 뭐 이렇게 갈게 그냥. 대충. 요거는 이걸 만족하는 A랑 B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솔직히 원래 문제는 요거잖아. 얘가 얘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걸 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집어넣어보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00을 넣어보면 알겠지만 성립하죠. 근데 01이나 10을 넣어보시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01 넣어볼까요? 0, 0, 2. 이 0이 됩니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은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진리집합이 똑같아요? 다르죠? 그럼 얘는 포함방에 지금 참이 아니고 거짓인 거기 때문에 명제가 거짓이니까 지금은 역은 참이 되겠네요. 명제 거짓이야 지금 얘는. 그냥 대우 거짓이니까 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통 많이 푸는 거냐면요 아마 본 적도 있긴 할 텐데 얘를 A만 미지수로 봐줘. 뭐라고요? A만 미지수로 보는 거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얘를 여기까지 완성해주세요. A만 미지수야. 얘 숫자로 보는 거야. 여기도 숫자로 보는 거야. 상수. 그럼 뭐로 될까? A 플러스 반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우리가 4A면 2로 쓰는 것처럼 B니까 절반으로 인수분해한 거야. 뒤에 뭐 올까? 우리 뭐 추가 썼죠? 4분의 1B제곱 썼죠. 그럼 4분의 1B제곱 빼야지. 그럼 얼마 나와? 4분의 7B제곱. 근데 잘 봐요. 누구랑 똑같냐? 그냥 얘랑 똑같은 거야. 왜? 우리 이거 더해서 제곱 더해서 0 나오는 거 뭐로 푼 거야? 제곱해서 0 나오려면 0밖에 없잖아요. 똑같아요. 개수가 있다 한들 뭐가 있다 한들 얘 무조건 0 나와야 돼. 여기도 무조건 0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4분의 7B제곱이 0이라면 B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B가 0이래. 그럼 A제곱도 0 넣어야 되잖아. 그럼 A도 뭐겠어요? 0이라는 거죠, 쌤 말은.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도 거짓이 될 거고요. 리을이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일단 뭐는 쉽냐? 오른쪽 건 할 게 없죠. 결론은 이거 뭔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제 왼쪽 조건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 부등식이 두 개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 뭐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왜냐면요, 오른쪽은 약간 뭐 쉬워요. 그냥 둘이 더하면 얘요. 맞지? A가 1보다 크다? B가 1보다 크다. 그럼 둘이 더해봐. 얘야. 근데 앞에가 어떤 힌트가 있을까 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죠. 한번 쌤이 이양은 해볼 건데 요것도 미안하지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쌤 강조하진 않았겠지만 원래 0보다 크다거든요. 지금 는 0으로 가볼게. 요거 뭐라고 할까? 일단 는 0이니까 방정식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한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 최를 못 구하죠. 부정방정식. 그래서 요 부정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얘는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숫자가 식이 쉬워서 그냥 바로 되겠는데 이 A, B가 만들어지려면 A랑 B를 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1 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보고 만든 건데 상수항 곱해서 1이죠. 그럼 되겠죠. 근데 이거야. 는 0이 아니고 이거네. 그럼 이게 또 뭔 말일까? 곱해서 0보다 크다. 아까 어떻게 봤었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양수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음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지금은 또는이 아닙니다. 둘 다 그 양수, 음수가 나와야만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요. 근데 이 그 다음 게 안 되지 않아요? 얘가 안 되잖아. 얘는 뭐야? 1보다 작다인데? 그럼 더하면 뭐보다 클 수가 없어. 2보다 클 수가 없잖아. 얘가 안 돼. 그래서 결론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 값은 얘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오른쪽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계속 어떻게 풀었어요? 역과 대우가 참이려면 명제랑 역이 참여해야 되니까 필요총분조건 둘이 진리집합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똑같지. 그럼 되지. 그래서 답은 뭐였죠? 리을 빼고 다 됩니다. 딱 하나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였나? 응, 이거만 할게요. 자, 볼게. 혹시 충분조건 뭐로 푸는 거라고 했었죠? 앞필, 뒤충 누가 커야 돼? D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가 크다는 개념은요, 일단 요 설명이 맞고요. 그럼 쌤은 요렇게 써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조건이 어때 지금? 는 0이야? 아니잖아. 그럼 뭐로 풀어달라고 했어? 는 0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명제와 참거짓이 똑같은 대우를 가지고 와달라고. 이럴 때 대우 쓰는 거예요. 뒤집어 깔게.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세팅해볼까요? not Q. X가 1은 아니 뭐야. 이렇게 쓸게 그냥. X-는 0이니까 X는 1이면 X제곱 더하기 AX-5는 0이다. 괜찮아요? 그럼 이 말은 요게 성립이 되려면 요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요 1이라는 원소가 이 집합, 이 2차 방정식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 1을 이가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 대입만 하면 돼요. 답은 쉬운데? 알겠죠?